애드립을 자꾸 입냄새를 얘기를 하니까 나 눈이 너무 예뻐요. 갑자기 맞아요. 그죠. 맛있겠다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못됐구나.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십니까. 악연 연출 맡은 이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목경남 역할의 배우 박혜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연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사채남을 연기한 배우 이희준입니다. 길용 역의 김성균입니다. 안경남 역할의 이광수입니다. 유정 역의 공승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악연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하나 죽여줘. 아유, 담배를 깊게 피시네요, 아주. 담배 연기가 자꾸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뜨느라고. 코멘터리에서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간 얘기를 왜? 뭐라도 해야죠. 네네. 누굴 죽이면 되니? 내 아버지. 폐륜. 처음 대본 봤을 때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어. 너무 폐륜이었어. 아, 저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형이 이제 같이 막 대본 연습하고 그럴 때 찾아가시는 걸 보면서 참 멋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을 보면 사채남은 굉장히 자기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황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뻔뻔하게 되게 얘기를 하고 또 장길용은 그거를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듯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좀 어떻게 넌 그런 놈이구나 좀 인연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아닌가. 저희 원래 컨테이너를 해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저기가 폐차장인데 가보니까 저렇게 버려진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 감독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구형 버스를 가져와서 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좀 더 리얼하고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 폐차장에 있는 버스를 이제 저희가 저 세트가 아닙니다. 네, 가지고 와서 공간에다 세팅을 하고 이제 실제 그 공간이 분위기가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찍었던. 남자들의 로망이죠. 저렇게 버스에서 지내는 거. 버스의 나만의 공간. 길룡처럼 저렇게는 안 하고 좀 감성적으로. 감성. 길룡은 로망을 이뤘네요. 길룡은 로망을 이뤘다. 지 애비를 죽여달라. 그게 걸려? 아니, 난 오히려 좋은데. 네 계획에 믿음이 가거든. 처음 저도 대본을 봤을 때 너무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어서 부담도 됐었는데 저 친구의 성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 순간에 이게 최선이다. 이게 아버지도 원하는 방향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연기하면서.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제 밤 새면서 유튜브 보고 있는 장면을 찍을 때 대본에 그대로 있었기도 했지만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제 클로즈업 할 때 묘한 눈빛의 감정을 좀 요구하셨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딴 생각으로 넘어가려고도 하는데 그 묘한 약간 죄책감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눈빛을 말씀하셔서 그런 장면을 좀 찍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회피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오는 약간의 찡긋거림 같은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장면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장면입니다. 이 사치남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완전히 없이 진짜 유튜브에 몰입하고 있으면 진짜 사이코패스 역할인 거고 성장 환경이 남달라서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다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방식이 이제 악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객관의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캐릭터가 그 생각을 계속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캐릭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캐릭터가 이제 구성이 돼야 또 인물들이 자연스러우니까 그 공간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배우와의 어떤 디렉션 또는 뭐 대본도 그렇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희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 존재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1화를 어쨌든 지배를 해야 되고 이 그게 톤앤 매너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10회차 정도를 희준 선배랑 둘이서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톤이 잡혀야 이제 다른 배우들이 들어왔을 때도 여기에 맞춰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제가 좀 기대고 그리고 성균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균 씨가 좀 이제 착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좀 범죄의 전쟁도 그렇고 옛날에 이웃사람에서 좀 그 악한 그런 것들을 또 한때 많이 하셨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폭력성
이런 것들. 길용 선배님 그 폐차장에서 나중에 제가 찾아가는 씬이 네네, 있었잖아요. 있죠. 형님 서 있는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공간과 함께. 그냥 성균이 형 거기서 태어나서 잘한 사람 같이. 아,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어울리. 아, 고맙네요. 분장팀이랑 의상팀이랑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수염 선생님 또 수염도 다. 근데 눈이 너무 예뻐요. 갑자기. 맞아요. 아니, 갑자기. 보는데 눈이 너무 예뻐서 맞아요. 묘한 느낌. 양면성. 제가 양면성. 예. 아,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이제 길령의 무리들이 무슨 고기 파티라고 해서 실제로 고기를 썰어서 이제 액션 하면 센 걸 막 씹어야 되고 막 했던 그런 네. 처음에는 다들 이제 구워서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당연히 구워서 먹어야지. 구워 먹을 상황이 아니다. 아니,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지. 육회도 아니고. 구워도 먹어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 희준 선배님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나? 아 제가 또 리액션을 좀 봐보려면 좀 더 임팩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이렇게 훔쳐보는 게 있었는데 하려면 그게 뭔가 좀 너무 고기 맛있게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가 될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였네요. 네. 아, 나 저 귀마개가 너무 웃겼어요. 대본에 없었잖아요. 이번에 없었죠. 지금 혜수 혜수 씨가 가져온 거예요. 현장에서 저 귀돌이개가 신의 한 수라고 얘기 진짜 많이 그러니까 했었어요. 예, 저게 상황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대본에 없었는데 저게 있어서. 네, 대본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또 과일 가게 어떤 저 귀마개 한 사람을 넣었잖아요. 편집을. 그건 나중에 찍으면서 나중에. 이제 넣은 거죠. 예. 그거가 또 들어가니까. 맞아요. 전날이 굉장히 추웠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귀마개를 매니저들이랑 사고 저 쓰고서 있다가 감독님 보시고서 좋다 이래. 분장실에서부터 형이 그걸 차고 있는 게 굉장히 얄미워 보였어요. 대사 몇 마디 나중에 들어가고 그래서. 귀마개 그 귀마개. 이게 사이즈가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라는 대사가 사실 그 톤 잡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감독님한테 계속 여쭤봤던 거는 여기서 본연의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느냐, 어느 선을 타야 되느냐. 아 이거는 완벽하게 묻어야 되는데 그래도 경험상 이건 좀 얕다. 좀 더 깊게 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될까 했는데 우선은 너무 뒷모습이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선을 잘 탄 것 같아요. 되게 천은 적은 것 같아요. 뭐? 유정의 그 태도들도 되게 묘한 게 있어. 사실상 가장 어려웠던 건 유정이랑 저가 이제 그 선 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 저는 이제 승현 배우랑 또 다른 영화도 함께 했지만 거의 처음 보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이번 이 시리즈에서. 너무 그 도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천을 더 줄게요. 그렇게 끝냅시다. 괜찮겠어. 근데 진짜 잘 갖고 놀고 잘 당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광수 씨도 이 장면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3천만 원만 더 주세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몸 모르는 사람이 그냥 돈을 요구하는 건지가 너무 헷갈리게 이제 혜수 형이 또 그렇게 해주셔서 되게 나도 어떻게 형을 대해야 될지가 좀 막 화도 냈다가 막 꾸짖었다가 막 달랬다가 하는데 이제 갖고 있는 에너지가 워낙 좋아가지고 광수 배우가 되게 선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 되게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그 눈빛이나 그 몸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 그럴까? 사실 저 역할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에너지에 그냥 가만히 이제 당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약간 잘 쌓였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저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저 장면은 스태프들이 다 정말 기겁하면서 웃었던. 기겁하죠. 저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참 대본을 잘 쓰셔. 여기까지 나왔을 때 목경남의 캐릭터는 사실 이 친구가 진짜 동네 어리버리한 친구가 해주셔야 돈만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선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향후 어떻게 변화하면서 얘가 그 방향성으로 틀어질지는 몰라도 초반에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이 이상은 저도 무리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거.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사람이 낼 수 있을 만큼 되겠다. 그런 걸 또 잘 아는 사람이고 여기서 갑자기 몇 억을 달라 하면 이 판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물리면 조금씩 계속 이제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나갈 때 다시 오겠다고 간호사한테 우리 다음에 또 봬요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액수로 이제 좀 상정을 한 거죠. 언제든 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안경남은 초반에는 성공한 한의사인데 사고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가고 치졸해져가고 추해져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유정이는 여기까지는 뭐 능력 있는 남자친구의 매력적인 여자친구인 모습으로 나오고요. 이후에는 목경남과 안경남을 어떻게든 뒤쪽을 찍고 앞쪽에 찍어놓은 걸 보니까 유정이가 너무 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이가 너 진짜 못된 아이구나. 저한테 문자 왔었어요. 너 진짜 못됐구나. 보고 나서 본인한테 사람을 한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너무 죽이고 약이 올라서 그 선배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동식 사채남의 아버지 몇 번 죽었다 살았다 몇 번 죽었다 살았다 이게 누구의 죽음인가가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여기서 죽으셨다가 저기서 다리에서 떨어졌다가 돌아가셨다가 이런 화면에 안 나오시는데도 이제 그 길에 누워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다르다고 진짜 추운 본인이 날. 있어야 네, 더미로 해도 되는데 배우들 다 감정이 제작진도 다르다. 말리고 너무 추우니까 어느 순간 가보니까 더미로 바뀌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랬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뵙고 싶었던 배우님을 이런 모습으로 처음 뵀다는 게 선생님. 참 이 시는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보게 된다니까 몰입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게 돼요. 정서와 왜 나타났어? 어떻게 입고 살았는데? 근데 신민아 배우님도 좀 많이 부담되지 않았어요? 워낙 상황이 그죠? 감정이 네, 엄청 부담스러웠고 또 대본상으로도 좀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앞에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뭔가 조금 정적이잖아요, 주연이가. 주연이는 과거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은 채로 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늘 꿈에 나타나는 그런 악몽 같은 인물을 만나면서 감동이 요동치는 인물입니다. 1000번은 덮고 쓸 거야. 네 목을 찌르는구나. 처음 아닌가요? 저렇게 누구 찌르는 기는? 길까지요? 저도 이렇게 얼굴에 피 있는 모습을 뵌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꿈이지. 아니, 상상? 근데 저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찍으면서 그렇죠. 네, 왜 꿈이야? 이게 아무리 가짜 칼이라도 감정이 그래도 올라오면서 찔러야 되니까 혹시 이제 목 근처라 다치실까봐 정확하게 거기서 딱 멈추시면서 하셔갖고 전혀 뭐 아프고 그러진 않아서 이렇게 피 튀기는 장면이니까 이렇게 엔진하면 다시 뭐 그런 부담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주연이가 사실은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되게 복합적으로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후반에 나중에 이제 엄청난 폭행씬이 한번 나오는데 그때도 되게 재밌으셨었어요. 박혜수 오빠랑 화상 분장 말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이렇게 홍보할 때 만났는데 처음 본 사람 같은 느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계속 싶었는데 분장하는 모습만 봐서 신민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주연이 가지는 약간 그 처연함 같은 거 이 인물들하고 좀 결이 다르거든요. 악한 그런 감정도 결 자체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르시잖아요. 여러모로 느낌 자체가. 예. 악인이 악인을 만나면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차에 탈 때 이제 달려와서 하셨던 그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두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에요. 저도 대본에서도 전혀 몰랐고 신민아 배우님 만나고 그 장면을 찍는데 그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만날 때는 뒷걸음질 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장면.
가족들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일부에 초반에 나오는 오프닝은 대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본은 다른 거였는데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런 호기심을 좀 더 관객이 좀 가지고 이 작품을 봐야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프닝은 제가 편집에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붕대를 감은 박혜수 배우가 얘기할 때도 카메라도 좀 더 제가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좀 알 수 없게, 그리고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라는 정보 정도? 그런 걸 좀 관객이 알고 가면 뒤에서 이제 보면서 재밌지 않을까. 극에서는 그 본인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마지막에 밝혀지니까 나오질 않거든요. 대본을 볼 때도 이렇게 인물들을 읽어나가면서 박지영이라는 인물이 밝혀지는 그 재미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물들도 그 캐릭터의 특징에 맞게 이게 정리를 한 거고. 이름이 없이 사채남, 목격남 이렇게 있어서 처음 대본 볼 때는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내 배역에 이름이 없지? 근데 이름 없이 써놓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후반에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채남으로 불렀었죠. 저희도 목격남, 사채남, 안경남. 이거 위에서 떨어졌어. 위에서 떨어졌어. 아, 저 혼자 본신의 연기를 혼자 1인극을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이걸 오빠가 아니면 누가 좋아해? 이번에도 오빠 위에서 너무 떨어졌어가 계속 나오나? 저 귀돌이게. 여기서 오빠 얼굴이 너무 해맑아서. 네. 아 맞아 해맑잖아. 블랙박스에 감독님이 최대한 해맑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안간에서 시체 떨어뜨리고 얘가 이렇게 보는데 손가락이 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손가락이 안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근데 아마 그 촬영 전전날인가가 둘이 촬영을 하는데 그날이 제일 추워가지고 카메라 몇 번 얼고. 네. 우리가 거길 지나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재수없게 우리가 걸린 거지. 아, 진짜 입냄새! 애드립을 자꾸 입냄새를 얘기를 하니까 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대사에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빠 막 때리면서 하는 것도 애드립이었잖아요. 벌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러니까 애드립인데. 아, 오빠도 목 졸랐잖아요.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그때 혜수 오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절시키고 친해지고 편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막 애드립으로도 치고 막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 거에 도움을 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일이 아니야 이게. 사실은 어쩌면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치 후진했었어야죠. 그쵸 도망가려다가 다 애드립이었죠. 네 무덤, 네 무덤. 저 굉장히 폭력적인 캐릭터. 웃지 말지. 웃지만 않았어도.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어. 유정은 해맑은 폭력적인. 웃지 말걸. 안 웃었어도 다 못됐어. 악인이야. 목경남하고 유정은 또 동료잖아요, 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를 잃었던 정도의. 그냥 그 정도 사무적으로. 저기 안경남이랑 이제 유정이 시체로 이제 묻혀 있는 장면을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아 진짜? 네, 혜수 씨가 묻을 때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묻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이 사람의 마지막 장난 같은 둘이 그래도 못다 이룬 사랑 나눠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 인물이다. 예, 이 부분 되게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부터 어떻게 폭주하느냐에 대한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시작점은 아마 안경남을 묻을 때, 유정이도 죽어버렸을 때 내가 갈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뭐 알았던 것 같고, 빠지기 싫었던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그렇게 여러 번 찔러 죽이는 것이 대본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약간의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쫓기고 있고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판단 자체가 이거밖에 없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짜증 뭐 이런 것들로 좀. 저도
대본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앞쪽에서 끝날 줄 알았던 안경남의 이야기가 제가 가고 나서 뒤쪽에 갑자기 뭐야? 나 결혼한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막 맞아, 그랬었던. 맞아. 그 안경남의 욕이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욕 같은 거를 감독님이 되게 맛있게 잘 쓰셨더라고요. 되게 갑자기 저 상황에 고주를 왜 얘기? 급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아가리를 가라! 안경남의 인물 자체가 삐뚤어진 네. 사고방식,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네네네. 이 툭툭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고 네. 평소에도 그런 사람인 거죠. 네네네. 남을 대할 때도 발렛을 부를 때도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저기요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죠. 182cm의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갈색 코트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구회실을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안경남 거잖아요. 저 안경남의 옷과 모든 것 뭔가 차는 안경. 안경남 속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려고 했으나 회사 실패해서 실패해서 돈이 있다고 말 사라질 수가 있나? 길룡이 너무 불쌍했어 그때는. 아이고. 나랑 키가 비슷했었나? 악기네 그냥 아주. 소라게? 소라게. 소라게 좀 귀엽고 좋다. 사요나라. 이것도 즉흥적으로 감독님이 그냥 사요나라? 네, 사요나라. 저 현장에서 우리가 다 죽잖아요. 저 공간에서 4명이 죽어야 되니까 광수한테 전화해서 너 죽었냐? 형 아직 못 죽었어요. 이 대화가 진짜 저게 원래 처음 대본에선 제가 팬티만 입고 맞아 묶여있다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영하의 날씨에. 옷을 입고 또 상대방 옷을 입으니까 또 그것도 그림이 괜찮더라고요. 네. 저때 박혜수 배우랑 또 비슷한 체격이어야 돼서 제가 혜수보다 좀 더 몸이 커졌었는데 다시 조금 줄였었죠. 그 희준 선배와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묶였을 때 어떤 말을 할까? 그 순간에 잘못했다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너라니까. 안경남이 그 열등감을 가진 욕을 계속 한다면 저는 끝까지 남 탓, 다 세상 탓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박재영이야. 바로 벌받았어. 착하게 살아야겠다. 저 말은 왜 나온 거지?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감독님이랑 얘기하다 여기 가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대사를 하나 넣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걸어오니까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혜수 씨랑 한 호흡을 줬으면 좋겠다. 담배를 불을 붙이는데 방금 지퍼라이터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불이 없고 돌아보니까 또 나쁜 놈이 타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죽이려 패륜 쟤를 보면서 착하게 나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안 되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하려고 했었다. 한 명을 이제 해치고 그걸 처리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한 명 더 맞잡이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옛날 과거에 깜빵에 있을 때 연락처줬던 더 이상 길게 엮이지 않고 그냥 이 일 끝나면 딱 끊고 딱 헤어질 수 있는 우리 동료들이 아닌. 처음에는 뭐 단순하게 길룡이 얘기했을 때는 난 돈 버는 일은 뭐든지 다 한다. 그러니까 욕심이나 욕망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후반에부터는 거의 뭐 목격남 입장에서 보면은 생존력이었던 거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 근데 그게 되게 즉흥적이고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그거였던 것이다. 그래서 계획은 아니었을 것이다. 반드시 폐검을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과거에 그 사건이 있고 다시 현재도 비슷한 공간이 보여져서 악한 어떤 것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시청자들이 보는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을 좀 찾아다녔죠. 제 마음에 들고 뭔가 이 우리 드라마의 분위기에 잘 맞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여기서 이렇게 연출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있잖아. 박재영이 아니야. 박재영은 이미 죽었다니까. 난 네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니까. 정말 어려웠던 씬이에요 저한테도. 마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원래 사실 그 전까지는 다 누구 불지르고 누구 죽이기까지 했던 캐릭터인데 여기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걸 인정시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 목격남이. 감정이 저때 머리 잡으셨잖아요. 네. 너무 살살 잡으셔가지고 내릴 때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면서 머리 정리해 주시면서 내렸어요. 순사네요. 머리 정리까지. 나 다 알고 있어. 너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갑자기 장르가 좀 바뀌면서 그렇죠. 김남길 씨는 뒷부분 나와가지고 또 큰 역할을 하고 마치 처음부터 계속 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 매회 있었던 것처럼 예. 진짜 찌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안 찌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되게 이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주연이는 좀 그들과 좀 같지 않은 선에서 자기 고통을 좀 스스로 놓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강렬하게 느껴질 것 같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칼을 딱 본인 의지로 놨다라는 것은 이미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때 정말 저희 무술 감독님이 오셨는데 그냥 가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무술에 왔다가 자기 할 일 없다고 가셨어요. 예. 아니 갔는데 제 대역이 있는 거예요. 네, 맞는 사람 대역이 없어요. 보통은 맞는 사람 대역을 해야 되는데 이 얼굴을 기억할게. 사실은 박재영이 아닌 목격남의 모습 그리고 되게 화상을 당한 그 흉한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가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서 그 주연이 감정도 그렇지만 그 대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진실 앞에 서 있는 그 정말 거짓말하고 허망하고 껍데기뿐인 그 어떤 존재의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었었어요. 얻어맞으면서도 그렇고. 분장이야 뭐 하면서 조금 익숙해졌는데 저는 좀 재밌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캐릭터에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긴 합니다. 이러지 마, 주연아. 너 이러면 모든 게 끝이야, 몰라?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연인으로서의 모습을 아는데 이 일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 이게 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민은 본인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장르도 그렇고 주연이가 처한 그 감정들이 조금 깊었는데 사실 정민과는 그냥 보통 멜로 감정의 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워낙 재밌으셔서 현장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던 것 같고 정민도 미묘한 뭔가 이렇게 그늘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주연이라는 인물이랑 그 정민이 연인으로서의 그런 합이 좀 분위기가 좀 잘 잡힌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여기네요. 박재영 씨. 저로서는 엄청 통쾌한 아하. 저 장면이. 광어 같다? 광어? 넙치? 뭐 이거. 너무 혐오스럽다. 제 이름은 김범준입니다. 아, 김범준이에요, 이름이? 사실 저것도 대본에는 없었었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이름은 한번 얘기하자. 그때 처음 목격남의 이름을 과거에도 나오지 않나? 이름? 아니요,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그게 지금 제가 저기서 만들어낸 건지 인제서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그 주민번호도 진짜였는지. 10822. 본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상황이 뭐 본명을 얘기하겠다. 근데 혜수 씨는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자기는 여기서 본명이 아닐 것 같다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게 뭐 중요할까? 그것마저도 알 수 없는 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의뢰하신 사건에 변동 사항이 좀 있어서요. 병원이 불편하시면 얘기하기 좋은 대로 옮길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 전 이제 궁금한 게 없거든요. 궁금한 게 없대. 처음 웃으신 것 같아요. 영화 네. 이 작품 안에서. 보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앞쪽은 다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뒤쪽에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진짜 쫄깃한 것 같아요. 더. 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주연이가 조금 알고 있나?
아닌 걸로 하고 연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칼을 버릴 이후부터 잠도 잘 잤다고 정민한테 얘기하는 게 주연이는 스스로 그거를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롤렉스를 이렇게 마지막에 주는 걸 넣은 건 사실 약간의 어떤 오브제 느낌으로 악한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상징되는 장기를 적출한다 뭐 그 한다라는 사실이 살인을 한다고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쨌든 살인을 한 거잖아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사실 그런 지점에서 생각하면 그게 이제 본인한테 또 업보가 되지 않을까. 과연 주연과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거는 이제 이후의 상황이니까 제가 뭐 손에 피를 묻혔다. 이거 자체가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또 업보가 되겠죠. 대본만으로 봤을 때는 너무 끔찍한 고통의 과거의 트라우마잖아요. 시각적으로나 뭔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해야 주연이가 풀릴 거 아닌가라는 계속 의문점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찍으면서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저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게 오히려 조금 폭력적으로 그렇게 끝냈으면 더 찝찝하게 오히려 이 드라마가 끝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또 엔딩도 눈이 오는 엔딩에서 주연이가 새 인생을 걸어나가는 모습이 표정이 오히려 좀 마무리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가장 큰 악연부터. 저는 없어요. 저는 저한테 갑자기. 저는. 필룡은 저기 사채남으로 인해서 아주 깊고 어두운 이 악연의 거미줄 속으로 같이 함께 되는 거니까. 저는 유정? 오히려 시작은 유정이 악연의 시작이 아닐까. 저도 진짜 막 처음에 언니부터 막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 이렇게 했다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목격남은 본인인가? 다 얽혀있네요. 얽혀있어. 지금 제일 많이 얽혀있어. 박재영도 박재영 어느 그러는데? 시점이어야 되냐가 되게 박재영이어야 되나? 내가? 저는 유정.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악연이라고 생각해.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이렇게 코멘터리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느끼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었고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명의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가 이끌고 가는 6개의 시리즈 악연. 이렇게 코멘터리를 통해서 각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서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연의 시작들을 저도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N차 시청하시면서 어느 시점부터가 이 시작점인지 같이 또 얘기하고 나눠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연 정주행 한 번 더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번 시작하시면 멈추지 못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